그동안 뭐 한 건지 모르겠다. 해열제로 버티는 게 아니었다. 종종 생기는 뭐 뽀록지가 아닌가,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염증이 아닌가, 단순 몸살 감기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진은 아니죠. 처음에는 항문 쪽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치핵 사연 얘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서 잠시 옛날 생각에, 추억에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회복해 주시고 수술 후에 잘 나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치핵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에는 치료 때문에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웬만하면 치핵 수술은 권유드리지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만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서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저희가 치료 수술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진단을 받고 수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 수술은 할 때마다 겁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줄타기 하는 기분도 좀 들기는 한데요. 그래서 치료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5분만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시즌2 준비하자고. 할 말 너무 많다고. 이분은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며칠을 버티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항문 근처에 고름이 터지면서 항문외과에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처음에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항문 농양만 수술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진단이 늦어지면서 치료까지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좋으셨습니다. 그 고생에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와주셔서 고맙수다. 예. 복삭 속았수다. 처음에는 이비인후과를 가셨대요. 내과를 가셨대요. 목도 아프고 감기라고 생각하셨죠. 감기 몸살이라고. 그래서 해열제 처방 받으시고 또 뭐 목이 좀 부어 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좀 드셨더랬어요. 근데 항문에 농양이 생겼을 때랑 드시는 항생제가 다르거든요. 항생제 종류는 많고요. 각각의 장기의 염증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항문 쪽의 염증에 효과는 별로 없으셨죠. 결국에서야 항문 쪽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항문 농양이 단순 몸살 감기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진은 아니죠. 처음에는 항문 쪽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니까요. 나중에 항문 초음파를 해보고 진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며칠을 버티시다가 이제 항문 주변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름이 터졌습니다. 물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째 있다가 항문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 장편외과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갑자기 심해지셔가지고 밤새 검색을 해봤더니 수원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문을 여는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아침에 오시는 분들 중에 농양 때문에 밤새 고생하시고 오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항문 농양은 치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치핵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는 저도 농양이나 치료는 바로 수술을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죠. 당일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퇴원을 합니다. 저희는 항문 수술을 하고 나서 100% 당일 퇴원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마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항문외과에서는 척추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 6시간 이상은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죠. 하루나 이틀 정도. 저희는 꼬리뼈 마취라는 미추 마취로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지나도 거동이 가능하실 정도로 마취가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마취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회복이 빠르세요. 그래서 당일 퇴원을 하십니다. 물론 하루로 입원이 인정이 되고요. 당일 퇴원하셔도. 이분 역시나 수술을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 당일 퇴원하셨습니다. 농양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치료도 같이 동반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오셨으면 감기 몸살일 때 오셨으면 농양만 수술을 했을 텐데요. 염증이 점점 진행이 돼서 치료로 길을 만들면서 치료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치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감기 몸살일 때 그러면 모든 감기 몸살 환자들이 다 항문 진찰을 위해서 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문 농량이 항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좀 빨리 왔으면 농량이 치료로 진행되기 전에 왔으면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다행히 수술도 후에 통증도 사라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열나고 한기 들고 으슬으슬 춥고 이러다가 배농만 딱 해버리고 치료 염증기를 제거하면 정말 많이 통증도 좋아지고 편안해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한 건지 모르겠다. 해열제로 버티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바쁘시기도 하고요. 또 업무도 하셔야 되고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요. 농량과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바로 출근하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좀 많고요. 네. 사실 치료나 농량이 생기는 여러 가지 중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무리하고 과로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생기는 원인도 있으니까요. 네. 설사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술 드시는 것도 그렇고 다 연관이 있고요. 주로 남자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출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항문 농량 그리고 치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쑤시는 증상이로만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조금은 조짐이 오거든요. 염증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더 확장이 되면, 염증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름이 터지고 막 치료길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농량이나 치료가 잘 생기는 남자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좀 체격도 있으시고 살도 좀 있고 당연히 땀 분비도 많고 엉덩이 이렇게 종종 생기는 뽀록지가 아닌가,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염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게 자주 생기거든요. 또 그런 건가 싶어서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닌데 싶어서 오시는 경우도 흔하시죠. 그래도 빨리 오셔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복잡치료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악화돼서 엄청 번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확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오셔서 더 심해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좋은 회복을 해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와주셔서 고맙수다의 복사 소가수다. 다음 치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